샌프란시스코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토니 베넷이 마음을 두고 왔다고 노래한 곳이기도 하죠. 이 히트곡 들으면 추억에 잠기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고 히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가진 아름다운 경관과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남쪽에 실리콘밸리를 두고 있고 구글, 애플 등 첨단 IT 기업 본사와 스타트업들이 포진해 있던 이 일대는 미국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년 전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절도와 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거리엔 노숙자와 약 중독자들이 넘쳐나고 건물의 사무실들도 텅텅 비면서 그야말로 고담시티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자유와 낭만의 도시이자 금융과 혁신의 상징이었던 꿈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도대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선 노숙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인은 8,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게다가 길거리에는 합성약 펜타닐에 중독돼 허리와 다리가 꺾인 채 기괴한 모습을 한 사람들도 있죠. 마치 영화에 나오는 좀비를 연상케 하죠. 심지어 텐트를 친 노숙인들과 취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배변을 보기도 하는데요. 몇 년 전 공화당 정치인 디센티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심각한 노숙인 문제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지도를 하나 내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 배설물이 발견된 곳을 표시한 지도였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거의 지역 대부분이 배설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죠. 이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는 거리 치안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진열장을 부수고 물건을 순식간에 집어가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들이 샌프란시스코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적으로도 아주 잘 드러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제곱마일당 범죄율 지수는 2023년에 938로 캘리포니아 평균 83에 비해 무려 11배나 높았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유기농 마켓 체인 홀푸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플래그십 매장을 철수했는데요. 그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직원의 안전 확보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한 거죠. 대체 얼마나 심각했길래 영업을 못할 정도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 홀푸드가 문 닫기 전 13개월 동안 경찰에 긴급 전화를 한 기록이 무려 568건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만한 사건이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영업이 불가능했을 것 같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매장에서 직원들이 위협을 받고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샌프란시스코. 홀푸드뿐 아니라 35년 동안 샌프란시스코를 지켰던 노드스트롬 백화점도 그 해에 문을 닫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상점들이 줄줄이 폐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원래 우리가 기억하는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버, 엑스, 에어비앤비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온갖 스타트업들이 몰려있고 돈과 인재가 가득한 혁신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심장으로 불리는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와 함께 미국 서부의 혁신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같이 묶여 자주 언급됐습니다. 많은 테크 업계 종사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살며 실리콘밸리로 출퇴근하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안에도 스타트업들이 몰렸죠. 게다가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인프라 또한 존재했습니다. 바로 명문 대학들이죠. 샌프란시스코 주변에는 스탠퍼드와 UC 버클리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 대학교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학이 벤처 캐피털과 긴밀하게 연결되거나 졸업생들이 곧바로 기업에 입사 또는 창업하면서 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뿌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인재가 넘치고 돈이 모이고 경제가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죠. 이러한 활발한 경제답게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가구 중위소득은 무려 12만 5,456달러,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인데 이는 미국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가구 중위소득이란 가구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중간값에 해당하는
많은 소득을 말하는데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 소득은 소득을 전부 더해 가구 수로 나눈 값이고요. 가구 중위소득이란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요, 만약 샌프란시스코에 100개 가구가 있다면 1년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100등까지 줄 세운 다음 50번째 가구가 버는 돈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즉 평균 소득은 소득이 매우 높거나 또는 매우 낮은 가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평균값이 확 올라가거나 낮아질 수 있지만, 중위소득은 실제 중간층이 어느 정도 버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표인 거죠. 이렇게 인기 있고 소득이 높은 도시답게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집값이 아주 비싸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미국에서 주택 구입비가 가장 비싼 도시 탑 10을 보면 1위 산호세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 인재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치솟은 거죠. 이렇듯 부동산 가격은 비싸졌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여러 장점을 바탕으로 더욱 번영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모든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코로나19가 강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로 재택근무 체제를 도입했었죠. 이로 인해 직원들은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이 지역 근로자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아무리 테크 기업에서 수십만 달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재택이 가능한데 굳이 비싼 도시에 살 필요가 없었겠죠. 회사 출퇴근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사람들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비싼 임대료를 내며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무 공간을 축소하거나 철수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약 5만 명이 샌프란시스코 교외로 이사를 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2023년에 31%에 달합니다. 사무실 3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비어가자 이 영향은 곧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사라지고 사무실도 텅텅 비고 거리에 유동인구가 줄면서 문 닫는 가게들이 늘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가 비어갈 때 발생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어가는 도시를 노숙자와 약 중독자들이 채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활기 넘치던 샌프란시스코는 낮에도 거리를 걷기 불안한 위험한 지역이 됐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절도 같은 재산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팬데믹 기간엔 생필품 절도나 물건을 훔쳐서 되파는 절도 범죄 조직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당시 일부 마트나 약국에서는 진열대에 자물쇠를 채우고 쇠사슬까지 걸어놓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손님들은 치약 하나를 사려면 직원 호출 버튼을 눌러서 잠금 장치를 풀어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등장했을까 싶죠. 이제 이런 모습은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이러한 절도 범죄 증가 현상엔 정부의 지나친 관용 정책이 한몫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2014년에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 발의안 47이 범죄를 더 증가시켰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950, 우리 돈 140만원 이하의 절도 등의 범죄는 중범죄로 기소하지 않고 경범죄로 분류한다는 내용인데요. 원래 의도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너무 많아지니 경미한 범죄로는 감옥을 보내지 않고 그 재정을 절감해 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쓰겠다는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좀도둑들에게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게 되었죠. 그럼 $950 이하로 맞춰 훔치면 되겠네, 이렇게 되며 절도가 더 기승을 부렸고, 경찰도 어차피 잡아봐야 기소도 안 되고 석방될 텐데 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범죄자 처벌률이 낮아지자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절도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도시의 이미지는 빠르게 추락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싸고 치안도 불안하고 이미지도 안 좋은 샌프란시스코에 더더욱 남을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사무실 공실률도 증가하며 도시는 순식간에 텅텅 비어갔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처럼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팬데믹이 끝난 뒤 떠난 사람들과 기업들은 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생활비가 저렴한 곳에 살면서 일해보니 생활 수준이 높아지네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만약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출퇴근해야 한다면 그냥 이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또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해보니 생산성과 비용 효율성이 더 좋네 라는 재발견을 하게 됐죠. 사무실 임대료 아끼고 직원 만족도 올라가고 이런 결과에 테크 업계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적극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실률이 30%가 넘고 핵심 기업과 인력들이 다 빠져나온 샌프란시스코로 굳이 다시 돌아갈 필요성이 없었겠죠. 즉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대피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돌아갈 이유가 사라지며 영구적 이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지난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북부의 공실률은 34.2%, 남부는 32.7%에 달했고 특히 벤처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소마지역 공실률은 무려 50%에 육박했습니다. 점점 더 비어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도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법안을 일부 개정하며 절도와 재산범죄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범죄율도 꽤 낮아졌습니다. 이게 반짝 효과에 그칠지 계속 나아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또 사무실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모색 중인데요. 사무실을 주거용 공간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샌프란시스코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전락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혁신과 부의 상징이었고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도입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사무실이 텅텅 비고 도시 기능은 마비됐죠. 노숙자들이 넘쳐나며 현실판 고담시티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과연 앞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될까요? 혁신도시로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고담시티라는 별명으로 남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